엑셀 프로그램 시키고 다른 통합문서 열기 파일 하나 열게요. 찾아보기 오후 커말 읽어 계시면 여기 엑셀 기능 정리라고 하는 파일명이 바로 보일 겁니다. 찾았어요? 여시고 뭐 화면 이야기 어제 할 거요. 아 잠깐만 어제 화면 이야기 하면서 자 여기 시트 이동 단추라는 게 대해서 설명을 좀 안 한 것 같네요. 시트 이동 단추라고 합니다. 뭐 시트가 이렇게 많을 때 시트를 이동시켜주는 선택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화면에 나타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제 데이터 입력하는 이야기들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뭐, 그 다음에 셀 서식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도 쭉 해드렸고, 표시 형식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들도 이렇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표시 형식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할 겁니다. 때가 되면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수식 및 함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식 작성하는 이야기라든지 뭐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교재는 이제 몇 페이지였죠? 52페이지였나요? 네, 교재 52페이지. 자, 일단 펼쳐놓으세요. 자, 참조라는 용어를 셀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참조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참조라는 용어를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교재 52페이지 아래쪽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라는 용어가 보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죠. 어, 수식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면 모르겠는데 크말 1급은 식을 빼고 나면 없습니다. 식이 한 5, 6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뭐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왜 힘드냐면 그리고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제 기억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시는 엑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은 크말 1급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기능이 뭐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전혀 듣보잡인 기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기능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크말 이거 준비하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차이가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정보 처리 기사와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요, 이제? 정보 처리 기사라는 자격증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라는 자격증하고 두 개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어떻다고 둘 다? 똑같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재밌고 그날 복수만 좀 당부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잘 안 되는 것만 잘 되는 걸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뭐 시간을 뭐 어차피 150시간이면은 저하고 하면 뭐 충분히 될 것 같은 시간이니까 조금만 잘 안 되는 기능들이 있으시면 그냥 뭘 배웠는지 복기를 좀 하시고요. 복기했는데 그 뭔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한번 손질 한번 해보시라고 그거 다시 한번 더 깨끗한 파일 가지고 그리고 수업 자료는 그 블로그 주소에 제가 보내드렸던 여기 요 그 주소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은 아마 요 앞에 숫자 입력 안 하고 여기까지만 입력하셔도 아마 초기 화면에 초기 게시물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업 자료가 이렇게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 가셔서 다운받아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로 남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뭐 그 지각 자 오늘부터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없어요, 거기. 여기 문서 5,1급 바로 그 밑에 없어요? 없어요? 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파일이 없으신 파일이 없거나 수급 진행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바로바로 이야기하세요. 잠깐만. 똑같은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자, 자, 더하기를 할 거거든요. 값 1과 값 2를 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서 작성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참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더하기, 그리고 엔터. 그 다음, 이걸 200 더하기 10, 엔터. 300, 클릭. 셀 주소 클릭 더하기 10, 먼저 이걸 400 더하기 10, 엔터. 이걸 500 더하기 10. 아, 잠깐만요. 중요한가? 일단 여기 뭐 자, 화면 보시고, 제 화면 보세요. 제 화면 보세요. 지울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뭐 느끼는 거 있으세요? 혹시 이 제하고 이 제가 지금 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신 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1급반인데. 예, 드래그 동작 쓰셨어요? 몇 분 아니고 많이 계셔야 되는데, 원래. 저처럼 이렇게 하셨어요? 저처럼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제가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남들보다 노력 더 하셔야 됩니다. 엑셀이 처음이라기보다는 엑셀 많이, 처음은 안 쉽건데, 처음이면 입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마 엑셀이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 같습니다. 남들보다 노력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방법과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혹시 저하고 같은 방식으로 따라오신 분들, 여기까지 오시는데 뭐 느끼는 거 있으세요? 느끼는 점. 어, 그래서 항상 엑셀을 다룰 때 몇 개의 데이터를 다루면 되냐면 한 100만 개쯤 다루면 느낍니다. 도중에 뭔가 뭘 느끼죠? 똑같은 행동을 내가 반복하고 있구나를. 그러면 컴퓨터상에서 똑같은 행동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기능이 뭐가 있죠? 똑같은 행동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컴퓨터의 기능. 아무도 대답 안 해. 빨리 대답 한 분이라도 대답하세요, 빨리. 불안하다니까요. 예? 복사 붙여넣기. 똑같은 행동을 처리해주는 컴퓨터 기능 복사 붙여넣기 210부터 510까지 따라오신 분들 다 지우세요. 지우시고 드래그 동작 쓰신 분들 다 지우세요. 그리고 110이라는 셀을 단축키 쓰시고 그다음에 4개의 셀 선택. 우리 셀 범위 왜 선택하시죠? 이 셀 범위 선택하는 방법 왜 배우죠? 그 근본적 이야기를 빨리 해보세요. 그래 셀 범위를 왜 이렇게 선택하는 걸 왜 배웠냐고요. 어제 지금 들으셨어요 방금? 똑같은 명령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똑같은 명령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배웠으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잘 캐치하세요. 그래야 남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누가 물어봤을 때. 자, 그러면, 자, 엑셀, 복사 붙여넣기는 엑셀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다 있는 기능이잖아요. 자, 다시 또 지울게요. 엑셀 프로그램 안에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초록색 테두리를 뭐라 한다고요? 오케이. 셀 포인트 우측 하단에 작은 초록색 사각점 보이세요? 거기에 흰색 포인트 이렇게 가져다 맞춥니다. 흰색 십자가 포인트 가져다 맞춥니다. 그러면 검정색 가는 모양의 포인트가 생겨날 겁니다. 십자가 모양의 포인트가. 이 포인트 이름을 방금 드래그 동작 쓰신 분들 이 포인트 이름을 채우기 핸들이라 그럽니다. 이 포인트 이름을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핸들 포인트 상태에서 마우스에 드래그 동작을 쓸 겁니다. 그건 상하, 좌우, 다 움직이죠. 그 중에 아래쪽 방향으로 드래그 쓰죠. 요 동작을 채우기 핸들이라는 포인트 상태에서 드래그 동작을 쓴 걸, 방금 드래그 동작을 쓴 걸 우리는 일명 자동 채우기라고 그러죠. 그걸 자동 채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자동 채우기의 결과는 방금 앞에서 하신 뭐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요? 예? 복사부수니까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빨간색 엑셀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검정색 엑셀이 나오죠. 오케이. 다시 한번 대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엑셀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면 검정색 엑셀이 나온다. 여러분들 저 수업 시간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분들 함정에 빠뜨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방금 여러분들은 제 함정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빨간색 복사했으면 빨간색이 나와야지 왜 검정색이 나옵니까? 복사 처음 하시는 분들처럼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맞아요. 빨간색 복사했으면 빨간색이 나와야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복사 붙여넣기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라는 건 엑셀이라는 글자의 내용과 그다음 빨간색이라는 글자색 서식이라 그럽니다. 꾸미는 거. 그런 서식을 보통 기본적으로 같이 가져가는 걸 우리는 복사 붙여넣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다시. 110을 복사했다면서 여기서. 네? 그러면 여기 110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빨간색 엑셀을 복사했으면 빨간색 엑셀이 나온다면 내가 110의 셀을 복사했으면 110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냐고. 맞아요. 여기 한두 분밖에 대답을 수긍 안 해주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게 110이 나온다는 게 더 이상하니까 그렇죠. 그게 원래 정상적인 생각인데 논리적인 생각을 딱 하자면 그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110, 210, 310, 410, 510 눈에 지금 보이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 뭐 비표가 떠다닌다고요? 물음표가 떠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왜?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근본은 110이 나와야 되는 게 근본이고요. 210, 100, 310, 410, 510이 왜 나오는지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자, 이 안에 있는 수식을 가지고 G4, H4 자동 채우기 아래쪽 한 칸 내려갑니다. 그러면 주소가 G5에서 H5로 바뀐 거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 있던 게 한 칸씩 따라 내려왔네요. 아이고, 이렇게 따라 내려왔네요. 이해되세요? 그럼 자동 채우기 두 칸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주소에서 어떻게 요 주소로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수식에 있는 주소가 됐습니까? 그러면 세 칸 내려가니까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죠? G4, G4. 4에서 네칸 내려가니까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 주소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주소의 위치가 바뀝니다. 수식 안에 있는 주소의 이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210, 310, 410, 510이라는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주소 위치가 바뀐다는 성격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소,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주소 위치가 바뀐다는 이런 주소 이름을 우리는 한 칸 자동 채우기 한 칸 사용할 때 주소가 한 칸 따라 내려오네요. 두 칸 내려가니까 두 칸 따라 내려오네요. 세 칸 내려가니까 세 칸 따라 내려오네요.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죠?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상대적.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 주소 형태를 상대 참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상대 참조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위치가 따라 변한다. 그걸 너무 긴 문장을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뭐 한 단어로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상대 참조라는 용어라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리만 한번 하고 갑니다.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어쨌든 기본 베이스에 깔아야 될 게 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것도 갑 1 더하기 갑 2 할 겁니다.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돼서 나타내고 요렇게 돼서 나타내고 요렇게 돼서 나타내고. 그래서 내가 식을 하나하나씩 작성했습니다. 물론 5번을. 5번의 식을 작성했다고 이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 현황을 보니까 수식의 형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사람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 도입합니다. 어떤 기능을?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 자, 자동 채우기는 언제 도입하셨냐고요? 이렇게 수식의 형태가 수식이 똑같다가 아니고요. 수식의 형태가 셀 더하기 셀이라는 형태가 같을 때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갑일 참조. 그럼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도입해서 쓸 겁니다. 그럼 요 셀 주소 하나만. 그럼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L4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 기능을 다룰 때와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드래그 동작을 쓰면 결과가. 자, 자동 채우기 복사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L4라는 셀 주소를 복사할 겁니다. 그러면 L4를 복사하시면 그 다음 셀에 뭐가 자, 셀 주소를 복사했으니까 그 다음 셀에 뭐가 나와야 되죠? 어떤 형태가? 셀 주소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도 셀 주소, 셀 주소, 셀 주소 나오죠. 그럼 정확한 원하는 셀 주소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자동 채우기 사용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 L4, L5, L6, L7, L8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귀찮고 불편해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 도입했다고요. 그 도입한 기능이 이걸 못 맞춰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L4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이 녀석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L4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해야만 이걸 맞춰줄 수 있겠죠. 변하지 않으면 계속 L4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위치가 변한다면서요. 무슨 주소 형태라고요? 상대 참조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자동 채우기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러분 생각과 맞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한 칸 내려가니까 L5, 2칸 내려가니까 L6, 3칸 내려가니까 L7.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또 수정 상태. 자동 채우기 사용하실 때 주소 형태는 한꺼번에 모두를 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고민해 나가시면 됩니다, 원래. 자, 더하기 갑이 참죠. 자, 이 M4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했다면 이렇게 나와야죠. 뚜벅뚜벅 하나하나씩 작성한 이 결과가 같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주소 형태를 자동 채우기 살면 M4, M5, M6, M7 바뀌어버릴 거 아니에요. 바뀌는 주소 형태니까. 그러면 저 녀석이 바뀌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호를 하나 도입합니다. 달러라는 기호를. 그 달러라는 기호는 의미가 고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주소에다가 달러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행과 열에 동시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행에다 붙일 수 있는 경우, 열에다가 하나씩 붙일 수 있는 경우. 그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양쪽 다 붙이지 않는 경우. 그래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주소 형태가 몇 가지가 생겨난다고요? 4가지가 생겨난 겁니다. 그중에 이제 요거 양쪽에 달러 붙이는 요 경우를 자, 행과 열이 달러가 붙었으니까 교차되는 A1 셀이 고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셀이 고정. 뭐 할 때 전제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이 주소 형태는 고정,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주소를 내가 달러를 붙이기 위해서 여기 커스 놓고 달러 하지 마세요. 사이다 달러 이렇게 해도 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고 많으면 개수가 많으면 이게 또 귀찮고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주소 형태를 바꿔주는 뭔가 또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주소 형태를 바꿔주는 키가 F4번 키입니다. 그래서 F4 한 번, F4 두 번, F4 세 번, F4 네 번 하면 요 순서가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는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좀 빠르게 한번 더 해볼까요?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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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요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F4번 키를 이름 붙여서 순환 참조키라고 용어를 씁니다. 순환 참조키 F4번 키를.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찌됐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셀 주소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 즉,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주소를 표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셀이 고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태를. 자, 엔터. 그리고 나서 엔터.
그리고 자동 치우기 한 칸 내려갑니다. M4에 관심 가지세요. M4. 자, 여기서부터 한 칸 내려가니까 여기도 M4네요. 그럼 두 칸 내려갑니다. 또 M4네요. 세 칸 내려갑니다. 또 M4네요. 네 칸 내려가면 또 M4겠죠, 이 자리가. 됐습니까? 저 형태는 자동 치우기를 사용한 동안에 주소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 치육을 사용할 때 셀 주소의 위치가 변화가 없다, 고정이다. 그걸 한 단어로 절대 참조라고 한다. 왜? 자동 치우기를 어디다 가져다 놓든 간에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 두 칸 내려오든 세 칸 내려오든 항상 어디 똑같은 주소를 바라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주소를 절대 참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참조.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요 주소는 자동 치우기를 사용한 동안에 달러가 안 붙었으니까 변화가 있겠죠. 그다음 여기는 고정이겠죠. 요건 고정이겠죠. 이건 변화겠죠. 그런 성격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주소 형태를 우리는 혼합 참조라는 용어를 씁니다. 혼합 참조. 자, 그다음 밑에 있는 구구단 갈게요. 구구단 모르시는 분 없죠? 자, 이런 이 1급반이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제 화면 보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쟤처럼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2는 2, 2는 3. 자, 여기까지 오니까 뭔 생각 듭니까, 이제? 빨리 대답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 계속 입력해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느낌 안 드세요? 그 행동을 몇 번 해야 됩니까, 지금? 셀 곱하기 셀이라는 행동을. 8, 9, 72번을 해야 된다니까요. 귀찮고 불편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 몸이 일단 기본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원래. 사람은 반복적인 일을 정말 싫어합니다, 몸에서. 자, 그러면, 어, 방금 뭐라 그랬죠? 수식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쓴다면서요. 그러면 오케이 이꼴 셀 곱하기 셀. 자, 상대 참조로 작업을 했습니다. 상대 참조라는 주소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그리고 여기까지 72개를 다 채우려면 자동 채우기를 또 쓰셔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 내용 추가합니다. 셀 범위 선택하시면 셀 포인트라고 하는 초록색 테두리가 크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초록색 사각점이 보일 겁니다. 보이세요? 거기에 흰색 십자가 포인트를 맞춥니다. 검정색 가는 모양의 포인트가 나타나네요. 채우기 핸들. 즉 범위를 이용해서 셀 범위를 이용해서 셀 영역을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도 가능. 그러면 이렇게. 그럼 자동 채우기 몇 번 썼죠, 지금? 두 번, 두 번. 그러면 자 우리 지금 결과값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 화면 보세요. 제 설명 듣고 정리하세요. 이제 앞으로. 자 남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셀 곱하기 셀이라는 형태 맞아요. 셀 곱하기 셀이라는 수식 형태 맞아요. 자 그다음 여기도 셀 곱하기 셀 맞아요. 점점점점점점 72번째 가겠습니다. 셀 곱하기 셀이라는 형태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셀 곱하기 셀이라는 수식 형태를 갖춰 주려면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된다고 이거? 두 번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위에 건 몇 번 사용했죠? 이건 한 번만 들으겠잖아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실 때 한 번 사용하는 구조가 있고 두 번 사용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입니다. 한 번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 사용하는 구조가 있다고요. 표의 구조가. 한 번 사용하는 구조와 두 번 사용하는 구조. 이건 뭐 충분히 다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이 구조는. 그래서 한 번 사용하실 때는 상대 절대만 고민하시면 되고요. 두 번 사용하실 때는 상대 절대 혼합을 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게 기본 절차입니다. 수식 작업할 때. 자동 치유 사용할 때 기본 절차고요. 자, 그다음 이제 제대로 작성하러 가야죠. 자, 문제는 상대 참조라는 방식으로 자동 치유기 두 번을 쓰니까 자, 자동 치유기 두 번 쓴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자, 두 번을 사용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결과값이 맞지 않다는 게 문제군요. 그럼 상대 참조로 식을 작업하면 안 되겠네요. 지울게요. 그래서 제가 자, 그다음 절대 참조를 한번 해볼까요? 2 참조 F4번키 곱하기 1 참조 F4번키 그리고 엔터. 자, 자동 치우기는 상하 좌우 다 드래그 동작이 먹힙니다.
자동 채우기란 기능은 그러면 이번에 오른쪽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비어 있는 이 셀들의 값이 뭘로 나온다고요? 오케이. 다 2로 나온다는 거 예상하셨죠? 왜? 이런 주소 형태를 사용해서 자동 채우기 사용하면 자동 채우기 위치가 어디서 끝이 나든 간에 똑같은 주소를 참조한다. 그래서 2가 나오겠죠. 2와 1을 참조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범위를 이용해 자동 채우기를 사용도 가능하다. 그래야 이 전체의 표에 대한 수식을 다 채울 수 있다. 같은 형태의 수식을. 됐습니까?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예상하셨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자동식이 두 번을 사용하니까 셀 곱하기 셀, 셀 곱하기 셀. 어? 어쨌든 자동식이 두 번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72번째 셀도 셀 곱하기 셀. 일단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자동식이 두 번 쓰니까 문제는 결과값이 맞지 않다는 게 또 문제네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되지 않아 하나하나씩 72개의 수식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응? 앞에 문제에서도 지금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 수식을 지금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자동 채우기를 두 번 쓴다는 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이꼴 참조. 자, 72개의 수식을 봅니다. 곱하기 연산자 앞에 있는 셀 주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무슨 규칙이 보이세요? 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규칙 같은 거 보이세요? 72개의 셀에 11이 모두 다 표시가 되어져 있다. 그런 특징을 찾으셨습니까? 그럼 자동 치우기 몇 번 쓸 거라고요? 두 번 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 사용하는 동안에 10이든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변화가 없어야 됩니까? 변화가 없어야 된다. 고정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 치우기 기능에서 고정시키려면 무슨 기호가 필요하다고요? 달러라는 기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11에 달러를 붙이면 되잖아요. F4번키를 눌러서. 그럼 H에는 왜 달러 안 붙이냐고요? H는 변하잖아요. 전체 현황을 보면. 그럼 저기다 달러를 붙이면 안 변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곱하기. 1 참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밖에 물어본 게 없습니다, 지금. 자, G 곱하기 연산자 뒤에 72개의 수식에서 곱하기 연산자 뒤에 있는 셀 주소들을 봅니다.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럼 여기서 무슨 규칙이 또 보이죠? 무슨 특징이 보이죠? 아, 72개의 셀 모두에 G가 다 표시되어져 있구나. 그럼 자동 채우기를 두 번 사용하는 동안에 G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변화가 없어야 됩니까?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항상 똑같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정을 시켜놔야 되겠네요. 자동식에서 고정시키려면 무슨 기호가 필요하다고요? 달러라는 기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F4번키를 해서 G에 달러. 12에는 왜 신경 안 쓰냐고요? 변하잖아요. 12, 13, 14, 15. 됐습니까? 그러면 달러 붙이면 안 되겠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연속 두 번. 한 번. 범위를 이용하여 자동 채우기. 구구단 작성 끝. 제가 10년 넘게 그러니까 초창기에 수업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수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막상 앞에 서서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말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아주 좋은 자료가 있는지 막 찾아보는데 없습니다. 이 결론은 여기 방금 설명드렸던 여기까지 결론은 아마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물론 부분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부분은. 근데 저걸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이렇게 연관성 있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이제 남에게 아마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요. 머리가 정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걸 뭐 이해를 못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눈에 어떻게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식을 다 적어보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이잖아요. 그 적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 다 적어보세요. 100만 개를 다 적으라고 하세요. 한두 번은 고생을 하셔야죠. 한 서너 번만 해보면 되거든요. 적는 거. 그럼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1급반이나 엑셀 기초반에 가면 항상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몇 번 하고 나면 귀찮으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저 내용을. 머릿속에 있어서 상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보인다고요, 그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죠. 자, 파일, 열기, 찾아보기, 문서, 크말 1급, 일관 스프레드시트 폴드, 명, 그다음에 이론, 그리고 계산 작업 파일. 자, 여시고 아마 시트 이름이 계산 작업이죠. 교재 53페이지.
아, 시험 이야기 좀 해야죠. 시험 준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기본이 되는 우리의 준비에 될 가장 기본은 뭐냐면, 문제를 일단 잘 읽는 겁니다. 예, 시험장에 가면 문제지를 배부합니다. 코팅되어 있는 문제지를 아마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 제가 컴퓨터를 어쨌든 만든 지가 한 7, 8년 할수록, 그정 처음부터 이제 만들기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처음 만들어서 제가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물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시력도 약해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종이에 있는 글자체를 보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뭐, 난독증까지는 아니지만. 모니터에 있는 화면 보는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훨씬 조금 부담스럽다고요. 아마 그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느낄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모니터를 더 많이 본 세대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종이에 있는 문제를 읽는데 제대로 못 읽어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연습부터 하시고, 그다음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문제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라고요. 내용 파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미천이 있어야 내용 파악을 하죠. 내가 그 관련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내용 파악을 해요? 내용 파악, 그러니까 그래서 미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기출 문제를 내가 혼자 지금 풀어서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혼자 스스로 숙제하셨어요? 출제 기준을 읽어보셨어요? 뭐 어쨌든 그 교재 그냥 드린 거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 계획 정말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3권에 보면 기출 문제들 쫙 다 기출 문제거든요. 그 3권 읽어보시고 상황이 어떻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어찌됐든 그런 기초를 지금 닦으려고 한 중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숙제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본인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5번 갈 겁니다. 자, 53페이지 5번 문제 마음속으로 같이 좀 읽어주세요. 표 5에서 대출 포인트. 자, 데이터 확인하시고 셀 범위에 있는 와 연체 포인트 데이터 확인하시고 왜 제가 데이터 확인하려면 여기 표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해서 하는 뭐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시작하시라는 이야기고요. 에 따른 포인트 총계를 구하세요. 포인트 총계 계산은 여기다 하라는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포인트 총계 계산은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플러스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아요? 여기 요 셀에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플러스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맞아요? 하나하나씩 작업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대답 들으려면 힘들겠는데요. 자, 잠깐만 그냥 뭐 하시나 안 하나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마음속으로는 대답을 하세요. 본인이 알아서 본인을 판단하시라고요. 저 실습시켜 놓고 저는 체크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지. 누가 뭐 옆에 있다고 하고 안 하고 뭐 그런 거는 성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인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없다고 뭐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겨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뜻을 굳으면 정말 잘하시고요. 그냥 어정쩡하게 할 것 같으면 안 한만 못한 게 그러니까 애들은 어차피 해야 될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해야 될 정규 과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성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안 해도 됩니다. 왜? 부모님 말 꼭 들어야 돼요.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식을 적으면 이렇게 적겠죠. 여기에. 이렇게 적겠죠. 하나씩 정답면.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적겠죠. 그 다음 것도. 이렇게 적겠죠. 확인하고 계세요? 네, 점점점점점. 하나하나씩 다 적으면 이렇게 적겠죠. 네? 그러면 적고 보니까 뭐죠? 작성하고 보니까,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내가 고생을 안 하려면 무슨 기능? 자동 채우기 기능을 도입해 써야 되겠네요.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입니까? 아래쪽에 한 번만 하면 다 채울 수 있네요. 이때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라는 주소 형태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꼴 대출 건수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바로 대답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여기
자, 이건 자동 채우기 기능 쓴 거 아니죠? 요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이 녀석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해야 되겠죠. 요렇게 맞춰주려면 이 주소가 변화가 있어야 될까? 그러면 변화가 있다. 무슨 주소? 상대 참조 곱하기 대출 포인트 참조. C28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동 치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똑같이 나타난다면서요. 시작부터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대답하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어려운 함수 공부 다 하시고 나서 실제 시험장에 가면 어디서 틀린 줄 아세요? 기본이 되는 이런 데 틀립니다. 오타 생겨나고.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절대 참조 주소 형태 변경하셔야 됩니다. 무슨 키 가지고? F4번 키 가지고. 이런 주소 형태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몇 번 누르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형태의 주소를 표시하시면 되고 더하기 연체 건수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군요. 한두 번밖에는. 자, 상대 곱하기 잘 안 되시면 실수 봤어요. 이런 걸 가지고 복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되시죠? 왜?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제 실력입니다. 여러분 실력 아닙니다. 제 실력입니다. 연체 포인트 참조. C29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오케이. F4번 키를 이용해서 주소 형태 변경. 절대 참조라는 형태로. 엔터. 작성 완료 엔터. 그리고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됐습니까? 나머지 네 개는 나중에 뭐 틈틈이 한 번씩 해보시고요. 뭐 이건 정리하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1, 2, 3도 다 해보시고. 어, 지금 저 혼자 지금 열심히 화면에 메모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 예? 뭐 이런 내용들. 예? 뭐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제가 미리 해놓은 걸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자료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어제 혹시 블로그 사이트에 방문해 보셨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수업 자료 이 드라이브 폴더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고, 여기 가면, 여기 훑어보셨어요? 수업 메모라는 폴더에 가면, 이렇게 다 메모가 다 되어져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복습할 때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든지 수업 중에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수업에 뭐 제일 중요한 건 키보드 마우스로 실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필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컴퓨터를 하는데 필기는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컴퓨터 배우실 때 원래. 근데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수업 자료는 이미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 메모하는 자료는 이미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오타가 있거나 이런 것들 찾아서 간혹 뭐 업데이트 시키긴 한데 어쨌든 큰 흐름은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을 받겠습니다. 엑셀 2016 기능 정리로. 수업 내용이 빠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정말 엑셀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건 1급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엑셀 기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엑셀을 하나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항상 수업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래야 제가 책임감 있게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뭘 모를 때 엑셀 기초가 안 되어서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자, 10부터 50까지 더 하려고 합니다. 딴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자, 10부터 50까지 더. 자, 그러면 이거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작업을 한다면 클릭을 몇 번 해야 되죠?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한다면 클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야만 더하기 연산을 이용하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클릭을 그러면 데이터가 100만 개쯤 있으면 클릭을 몇 번 해야 됩니까? 100만 번 해야 되죠. 더하기 연산자 쓴다면. 숫자 데이터가 100만 개 이렇게 시트상에 나열돼 있고 그걸 다 더하라 그러면 귀찮고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어느 수식 그 더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개념이 함수입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수식.
걸 우리는 함수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런 함수는 틀이니까 형식이란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식이니까 일단 이 꼴이 들어갈 거예요, 형식상에. 그다음에 합을 구할 수 있는 함수, sum이라는 함수. 자, 함수명. 합계 구하는 함수, 엑셀 함수 sum입니다, sum. 그래서 함수명, 가로 열고 데이터 등을 우리는 인수라고 표현하고 마무리 가로 닫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혹시 제가 출제 기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출제 기준을 읽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해드렸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시간이 항상 첫날로 항약입니다. 그래야 오늘 그걸 안 보고 오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잔술할 근거가 될 거 아니에요. 뭘 할 근거가 될까요? 왜 안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어요? 혹시 읽어보셨다면 거기에 함수 목록이 나와 있는데 1급 시험에 나오는 함수 목록이 쭉 나와 있을 건데 안 읽어보셨죠? 어떻게 하냐고요? 자꾸 제 눈길을 외면합니다. 질문을 던지니까. 어? 자신 있으면 저를 쳐다보겠죠. 자꾸 눈길을 외면한 거 보니까 자신이 없나 보군요. 자신 있게 쳐다보세요. 안 해도 했던 것처럼 좀 쳐다보시라고요. 자신감 있게. 그게 요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겁니다. 자, 어찌됐든 하든 하든 일단 거기 오늘 가면 가서 또 찾아보세요. 출제 기준 안에 엑셀 2016 버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명은 총 3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출제 기준 안에 이런 함수를 시험에 내겠습니다. 필기, 실기 다 합쳐서 총 몇 개쯤 되냐면 150개쯤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세요. 그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프로그램에 있는 함수 절반을 시험에 내겠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뭐 ITQ라든지 뭐 모스라든지 이런 시험을 보시면 많아봤자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다 뽑아서 이렇게 리스트 뽑아보면 시험에 나온 거, 실기 시험에 나온 거 뽑아보면 근데 여기는 150개라니까요. 수준 차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그걸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필기, 실기 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시험에 가서 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그 150개를 다 공부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시험의 배점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가지고. 근데 안 하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함수명 어제 이 썸함수 사용해 보셨습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을 곧잘 잘 안 해주셨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10부터 50까지 합을 계산하겠다. 자 그래서 300개나 되는 함수들 중에 합을 계산한 함수 썸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린 이유는 안 그러면 다 찾아봐야 되니까. 평균관 함수, 에버리지라는 함수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영어 단어로서 함수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 함수명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함수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빈 셀 선택하시고 10부터 50까지 더 할 거라니까요. 수식에 함수 삽입,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 알든 모르든 따라오세요, 이거. 그 다음 함수 마법사 창이 이렇게 나타나면 범주 모두라고 선택하시고 모두 함수 선택 sum 자 sum이라는 함수 명을 선택한 밑에 이 함수에 뭘 하는지 설명이 달려져 있죠. 확인. 자 지울게요. 흰색 사각형을 입력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엑셀의 프로그램이 다루는 데이터 종류. 자, 어제 이런 이야기 했죠. 엑셀은 작업이 끝나서 엔터를 치면 그 다음 뭘 한다고요? 엔터 친과 동시에 작업 완료와 동시에 뭐 한다고요? 되게 중요한 거라 그랬는데 데이터 종류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데이터 종류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무슨 데이터 종류가 있다고요? 엑셀이 프로그램이 관리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5개로 구분해서 제 수업은 엑셀 수업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넘버를 데이터 종류로 바꾸면 무슨 데이터? 숫자 데이터. 자, 이거 넘버라는 인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흰색 입력란에 뭐라고 입력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숫자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엑셀은 직접 입력이 된다면서요. 그 다음 엑셀은 참조도 된다면서요. 참조가 기본이라면서요. 인접해 있는 데이터라면 범위 설정하시면 되죠. 땡땡 콜론 넣어서. 그래서 범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묶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중괄호 묶어서. 그리고 여기 받아들인 이 숫자 값을 다 더하면 합을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밑에 결과값 150이 나온다.
하긴, 어, 설명, 여기까지 일단 좀 하고요. 좀 쉽게요. 자, 10부터 5까지 평균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 시간이 익숙해지면 이런 함수식에 익숙해지면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형태를 직접 작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제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몸이 알아서 반응합니다.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 물론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꼴 평균관 함수가 뭐라고요? 함수명 에버리지. 자, 함수명은 소문자로 입력하든 대문자로 입력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됐어요? 엔터 치면 다 대문자로 바뀝니다. 그 다음 지우세요. 그 다음 함수명 일부분을 입력을 하면 그 일부분에 해당되는 함수명 목록들이 이렇게 펼쳐져서 나타날 거고요. 클릭을 하시면 함수명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함수명이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1급 준비한 여러분들이니까 이렇게 준비하지 마시고 지울게요. 직접 입력하세요. 함수명 어차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타 생겨서 실수도 해보시고 에버리지. 혹시 제가 뭐 틀린 게 있으시면 지적하세요. 예? 제 틀린 거 알고도 그냥 계속 골탕 먹어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틀리면 여러분 전체가 다 잘못된 걸 보고 따라오시니까. 자, 그다음 가로 열고 넘버 원 굵게 표시되어 있죠.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숫자 데이터 직접 입력이 된다면서요. 그다음 이 인수 박스 안에 보세요. 그 형식 다 나와 있습니다.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로 구분합니다. 넘버 2 굵게 나타나 있네요.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셀 주소 참조된다면서요. 숫자 데이터. 인수와 인수사이는 콤마로 구분합니다. 넘버 3 굵게 표시되어 있네요. 인접해 있는 데이터를 넣으면 범위 설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함수차 그다음 넘버 2, 넘버 3, 넘버 4라는 인수 앞에 보면 앞뒤로 대괄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건 경우에 따라서 생략 가능. 제가 저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마법사를 열어서 배우지 않은 함수 아니면 컨디션이 좋아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함수 마법사를 열어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냥 저 박스 액면 그대로 공부하세요. 함수 공부하실 때. 그게 여러분 도움이 될 거고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 저 박스는 그대로 표시가 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리고 함수의 이제 형식의 마무리 가로 닫고까지. 그리고 작성 완료 엔터.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함수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 시험 준비는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시험 준비를 할 거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직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작성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실제. 그러니까 한두 개, 뭐, 한 개짜리 공부하실 때는 마법사를 쓰시든 직접 하시든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두 개, 세 개씩 나중에 이제 되거든요. 결합이 되면 구조가 복잡해서 나중에 더 힘듭니다. 직접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예, 여기까지 저장,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S. 잠깐 쉬었다가 42분부터 진행할게요.